이른 아침 도립고등학교 교문 앞에 성민이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새로 산 교복의 주머니를 쥐락펴락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교문 위로 내리쬐는 햇살이 눈부시게 밝았지만 성민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구름 속에 갇힌 듯했지요. 전학 첫날이라는 부담감에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서점 이야기가 친구들에게 알려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아버지는 동네 골목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지요. 번듯한 간판 대신 손글씨로 책방이라고 적은 작은 표지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곳에서 중고책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아버지.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와 책도 사고 가끔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갔지만 성민에게 그 서점은 가난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마자 학생들의 시선이 성민에게로 향했습니다. 낯선 얼굴이 불청객처럼 끼어든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각자의 이야기에 빠져들며 웃음소리가 교실 가득 번졌습니다. 창가 쪽에 앉은 남학생 하나가 성민을 향해 피식 웃음을 흘리더니 친구와 눈을 맞추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성민의 가슴을 송곳처럼 찌르는 듯했지요. 담임 이강현 선생은 교탁 앞에 서서 학생들의 주의를 끌며 말했다. 오늘 전학생이 왔으니 앞으로 잘 지내길 바란다고. 성민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창가 쪽의 남학생이 또다시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성민은 시선을 피하며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칠판 위에 적힌 수학 문제들이 성민의 눈앞에서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강현 선생이 교탁을 내려오며 조용히 성민의 책상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민아, 혹시 모르겠으면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겠다고.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교실 뒤편에서 누군가 킥킥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교실 한구석을 찌르는 바람 같았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이며 연필을 힘주어 쥐었습니다. 연필 끝이 책에 닿자마자 삐뚤삐뚤한 글씨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펼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성민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청가방 안에는 달걀 프라이 하나와 볶음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싸준 도시락. 그 속에는 분명 정성이 담겨 있었지만 성민은 그것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그때 창가 자리에 남학생이 성민의 도시락을 보고는 친구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작게 터져나온 웃음소리가 성민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성민은 도시락 뚜껑을 닫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점 앞에서 먼지를 털던 모습, 책장을 정리하며 웃던 얼굴. 아버지의 주름진 손등이 도시락을 닫는 손끝에 닿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이강현 선생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길이 성민의 도시락 위에 머물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강현 선생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성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성민아, 점심은 잘 챙겼니? 선생님의 따뜻한 물음에 성민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예, 아버지가 싸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살펴보고는 손을 성민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선생님은 안다고. 그 순간 성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 고맙습니다라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남학생이 성민을 쳐다보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담긴 도전이 성민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성민은 천천히 도시락 뚜껑을 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주눅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교실 안은 여전히 왁자지껄했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고 또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조잘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자리만은 고요했습니다. 달걀 프라이가 들어있던 도시락통은 이미 비워졌지만 성민의 마음은 여전히 허기진 듯 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남학생이 여전히 그를 흘끔거리며 웃고 있었지요. 성민은 연필을 잡고 필통을 정리하는 척했지만 손끝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강현 선생이 조용히 들어오며 교실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은 선생님의 등장에 잠시 모였다가 이내 다시 각자의 이야기로 흩어졌습니다. 이강현 선생은 교탁 옆으로 걸어와 성민의 자리를 향해 걸음을 멈췄습니다. 성민아, 혹시 힘든 건 없니? 선생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들어 선생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너무나 기계적이어서 선생님에게는 오히려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이강현 선생은 잠시 성민의 어깨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도 괜찮단다. 선생님의 말은 짧았지만 성민의 마음속에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그 순간 창가 자리에 남학생이 친구와 함께 킥킥대며 수군거렸습니다. 선생님은 못 들은 척했지만 성민의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성민은 연필을 꾹 쥐며 책상 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도서관 옆 교실의 벽을 타고 귓가를 때리는 듯했죠. 수업이 시작되자 이강현 선생은 칠판에 진한 초록색 분필로 수학 공식을 적어 나갔습니다. 숫자와 기호들이 칠판 위에서 춤을 추듯 번졌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눈에는 숫자가 아니라 교실 구석에서 웃음 짓는 남학생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선생님은 수업 중간중간 칠판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민에게만 눈길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성민아,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 선생님의 시선이 성민의 눈가에 머물렀습니다. 성민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책을 뒤적이며 문제를 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여전히 수군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죠. 결국 성민의 입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교실 안에 있던 아이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성민에게로 쏠렸습니다. 누군가가 킥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성민은 숨이 막히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이강현 선생이 한 걸음 성큼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은 성민의 책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줄게. 성민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너무도 낮고 따뜻해서 마치 아버지의 서점 냄새처럼 낯설면서도 정겨웠습니다. 선생님은 분필을 들고 성민의 문제집에 공식을 적어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문제의 답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의 눈가에 작은 빛이 비쳤습니다. 뒤쪽 자리에서 남학생이 비웃으며 친구와 쑥덕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민의 귀에 그 소리가 더 이상 못질처럼 아프게 꽂히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남학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민은 짧게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학생은 성민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민은 마음 한켠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는 걸 느꼈습니다. 이강현 선생은 복도에서 성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에는 안쓰러움과 동시에 작은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실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성민의 귓가에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교실 복도 벽면에는 종이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장난스럽게 꾸며진 낙서에는 성민의 이름과 함께 동네 책방집 아들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요. 그 밑에는 못 알아볼 낙서와 함께 비웃음 섞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성민은 그 쪽지를 본 순간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학교 강당에서는 소규모 북콘서트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사회의 작은 서점 주인들이 학교에 초청되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행사장 한쪽에는 성민의 아버지도 초대받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그가 직접 추천 도서를 한가득 쌓아두었지만
화려한 부스를 차려온 대형 서점 관계자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테이블은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안내에 따라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책을 구경했습니다. 성민은 학급 친구들과 함께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이강현 선생이 멀리서 성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눈길은 곧장 아버지의 테이블에 멈췄습니다. 낡은 책들, 손때 묻은 표지, 그리고 그 앞에서 머쓱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남학생이 친구와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봐라, 저 책방집 아들 아니냐. 친구는 킥킥대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구질구질하다. 집에서도 서점하더니 학교까지 책장사 왔네. 그들의 비웃음이 성민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대형 서점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반짝이는 정장 차림으로 행사장을 빛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저희 서점에서는 최신간부터 베스트셀러까지 모든 책을 할인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에 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사랑했기에 작은 서점을 지켰지만 학교 안에서는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성민의 팔을 톡 건드렸습니다. 창가 자리의 남학생이었습니다. 너네 집 책방에서 교재도 대여하냐? 한번 빌려줘 봐라. 그 말에 주변 친구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성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바닥에 떨궜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성민을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미소는 작은 응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성민은 그 미소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보기가 너무 부끄럽고 서글펐습니다. 이강현 선생이 행사장 한쪽에서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눈길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성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이 시끌벅적해질수록 성민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건가? 아니면 이 상황이 부끄러운 건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웃고 있는 친구들의 표정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성민의 귀에는 창가 자리에 남학생의 웃음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책방이 더 이상 웃음거리가 아니길 바랐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성민은 교실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강당 복도 한편에 걸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눈가에는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왜 이렇게 작아져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민은 서점 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여느 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책을 정리하는 손길이 다정했지만 그 손끝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문득 마음속에서 작은 울컥함이 올라왔습니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땡하고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민아, 학교 행사 끝났니? 오늘은 손님이 좀 있더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의 미소 뒤에 감춰진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성민은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자리 한쪽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성민을 보며 살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성민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강당에서 들었던 남학생의 조롱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성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학교에서 힘든 일 있으면 말해도 돼. 그 한마디에 성민의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성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손끝에 힘을 주며 말했다. 성민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는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단다. 성민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뼈마디처럼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의 손끝이 조금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서점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문득 허리를 펴며 말했다. 너 오늘 행사장에서 창피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말이야,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서점이 작아도 사람들에게 책을 나누고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단다. 성민은 고개를 떨군 채 손가락 끝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나 학교에서 친구들이 웃었어요. 서점 한다고.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쉽게 웃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다. 성민은 울컥하는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의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쉽게 웃는다. 그 말이 성민의 마음속에서 뭔가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방 안에서 아버지가 서점에 들이는 시간과 정성을 떠올렸습니다. 먼지 낀 책을 닦고 중고책을 정리하며 기꺼이 웃던 얼굴. 그리고 늘 책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도움을 주려고 애쓰던 손길. 그 순간 성민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별빛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더 알아야겠구나. 아버지를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다고. 다음날 아침 성민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아버지와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지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쉽게 웃는다던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서 자꾸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서점이 어떤 공간이었는지, 왜 그렇게까지 그곳을 지키려고 애쓰셨는지 성민은 알고 싶어졌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성민은 아버지가 책을 정리하느라 바쁜 틈을 타 서점 안쪽 창고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평소엔 잘 들어가지 않던 공간이었죠. 낡은 문을 열자 오래된 책 냄새와 함께 묵은 먼지가 공기 중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서가 한켠에는 종이 박스가 군데군데 쌓여 있었고 박스 위로 누렇게 바랜 종이 쪽지들과 다이어리, 책갈피들이 빼곡히 흩어져 있었습니다. 성민은 무심결에 박스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쓰신 듯한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노트 표지에는 연필로 쓴 제목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책방 일지. 성민은 조심스레 한 장 한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도 동네 아이들 몇 명이 책방에 와서 공부방처럼 앉아 있었다. 참고서가 비싸서 못 산다고 해서 책방에서 빌려주기로 했다. 이렇게라도 공부를 이어가야지. 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책을 팔던 게 아니라 돈이 없어 참고서를 살 수 없던 학생들에게 책을 빌려주며 공부를 도와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책방이 그 아이들에게는 학교였던 셈이었죠. 다음 장에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동네 할머니께서 찾아오셔서 문맹이라 글자를 몰라 힘들다고 하셨다. 그래서 저녁마다 글자 하나씩 알려드리기로 했다. 할머니께서 책방 주인이 선생님 같네라고 하셔서 민망하면서도 뿌듯했다. 성민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많지 않았어도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크고 넓게 살아오셨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울렸습니다. 책방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나눠주셨던 것이었죠. 페이지를 넘길수록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빌려간 책을 다 읽고 와서 눈물이 났다던 아저씨 이야기, 야간 근무를 마치고 들른 청년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가 책방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사람들과 책으로 이어지는 인연이 참 고맙다. 서점이 작아도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작지 않다고 믿는다. 그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성민의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책방을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을 위해 지켜왔다는 사실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늘 주름진 눈가로 웃으시던 그 얼굴. 행사장에서 머쓱하게 웃으셨던 모습도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화려한 대형 서점 부스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였지만 사실 아버지는 마을의 빛이었고 사람들의 쉼터이자 배움터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민은 손끝으로 노트에 낡은 종이를 살포시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그날 오후 학교로 돌아온 성민은 교실 문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남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킥킥대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여전히 성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민은 가슴 한켠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걸어온 길, 그리고 책방이 되어준 이야기들이 오늘의 성민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쉽게 웃음을 흘리겠지만 성민은 그 웃음 뒤에 담긴 무지와 편견을 이겨낼 용기를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고. 며칠 전 강당에서 열린 북 콘서트 이후 도립고등학교 교무실에는 한동안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강현 선생은 책상 위에 쌓인 편지 봉투를 하나씩 살피다가 성민의 이름이 적힌 종이에 시선을 멈추셨습니다. 서점 대표로 초대되었던 성민의 아버지, 그리고 오늘 도착한 편지 한 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편지는 행사에 참여했던 지역 주민이 학교로 보내온 감사 편지였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한 장의 편지를 꺼내어 읽으셨습니다. 작은 책방 사장님께서 참고서를 빌려주셔서 학교를 그만두려 했던 아이가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 아이는 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다음 편지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점 주인님께서 글자를 모르시는 할머니께 책을 배달해 주시며 글자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책을 읽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선생님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성민의 아버지를 단순히 작은 서점 주인으로만 여겼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교무실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강현 선생은 편지를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북 콘서트 때 성민이 아버님께서 작은 서점 대표로 참석하셨던 거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학교로 감사 편지가 여러 통 도착했습니다. 이분께서 하신 일들을 읽고 나니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이강현 선생은 편지 몇 통을 나눠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참고서가 없어 공부를 포기하려던 학생에게 책을 빌려주셨답니다.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책을 배달해드리며 글자까지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이 꿈과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선생님이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저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 소식은 학생들 사이에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성민의 이름을 두고 비웃음이 떠돌던 교실은 이제 사뭇 다른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게시판에는 성민 아버지의 선행을 알리는 감사 편지가 붙어 있었고 아이들은 하나둘씩 그것을 읽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 아이의 꿈을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서를 빌려주셔서 아이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마을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창가 자리에 남학생은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친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성민이한테 정말 미안해졌어. 점심시간이 되자 몇몇 학생들이 성민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어색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내 아버님께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 줄 몰랐어. 진짜 존경스러우셔. 앞으로는 우리가 더 잘할게. 성민은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친구들의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고 따뜻한 기색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이강현 선생은 교실 문 앞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에도 작은 감동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쉽게 웃고 떠들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는 걸 새삼 깨달으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성민은 교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춰 섰습니다. 어제 게시판에 붙은 감사 편지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부끄럽게만 여겼던 자신이 조금씩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성민에게 향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시선이 따가웠을 텐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편지들이 친구들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온 듯 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남학생이 성민을 보며 머쓱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성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게시판에서 내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 그동안 내게 심하게 군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내 아버님께서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지 몰랐어. 성민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학생의 표정에는 어색함 속에서도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 둘자리에서 일어나 성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못했네. 너희 아버님께서 우리 마을에 그런 도움을 주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워. 성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참고서 살 돈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내 아버님께서 책을 빌려주셨다는 얘기 들었어. 정말 고마우신 분이야. 그동안 괜히 웃고 그런 건 진심으로 미안하다. 교실 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성민은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이강현 선생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의 표정을 살피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오늘 교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구나. 선생님도 어제 많은 생각을 했단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말이야. 아이들은 조용히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민이 아버님께서 하신 일 선생님도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서로 조금 더 이해해주면 좋겠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이 진심으로 다가와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창가 자리에 남학생이 성민의 자리로 와서 조심스레 도시락을 꺼내며 말을 걸었습니다. 성민아, 오늘은 같이 도시락 먹자. 앞으로는 우리 진짜 친구처럼 잘 지내보자. 성민은 눈가에 번진 웃음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가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어 교실 안을 환히 밝혔습니다. 그 빛은 성민의 굳었던 마음을 살포시 녹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립고등학교 강당 한켠에서 작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강현 선생은 행사 시작 전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준비물을 챙기셨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간담회를 넘어 학교 안팎의 많은 이야기를 품은 자리였습니다. 성민의 아버님이 이날 특별 게스트로 초대되셨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성민 역시 자리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당 문이 열리자 성민의 아버님께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에는 손때 묻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고 그것이 아버님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자리로 안내받은 아버님께서는 여러 학부모님과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존경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이강현 선생은 마이크를 잡고 강당 중앙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은 성민이의 아버님이십니다. 학교에서는 작은 서점 주인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곳은 단순한 책방이 아니었습니다. 참고서가 없어 공부를 포기하려던 학생에게 책을 빌려주시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는 책을 배달해드리며 글자까지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잦아들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분 덕분에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는 학생의 편지도 도착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없었던 할머니께서 책을 읽게 되셨다며 고마워하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감사 편지가 학교로 수십 통이 넘게 도착했습니다. 성민은 자리에서 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아버님의 삶이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학생들은 수군거리던 모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강현 선생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성민에게 시선을 주셨습니다. 성민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앞으로는 내가 너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 나가길 바란다. 성민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전에는 놀림거리였던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큰 박수로 바뀌었습니다.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하나같이 성민을 바라보며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셨습니다. 강당 안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님께 다가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손을 잡으며 성민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아버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그날 이후 학교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조금 더 이해하려 애썼고 성민은 더 이상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이강현 선생은 도서관 옆 서점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성민과 아버님이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가 학교에도 마을에도 오랫동안 따뜻한 바람처럼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성민 아버님의 따뜻한 손길은 여전히 마을 구석구석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